네, 특별한 탑5로 돌아온 스탁요정 이혜린입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이 눈에 띄었을까요? 오늘도 5가지 종목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 공개해 주시죠. 네, 삼성전기입니다. 오늘 0.41% 소폭 상승했는데요. 사실 삼성전기가 국내 대기업 중에서 유일하게 생산하고 있는 MLCC가 있습니다. 아주 작지만 강력한 위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전기를 저장했다가 공급을 하면서 거의 모든 전자기기에 쓰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AI PC, AI 폰이 차례대로 출시가 되면서 그 수요가 엄청나게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글로벌 기업들은 이미 이 MLCC의 가격을 인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더해서 전기차용 고전압 MLCC까지 개발을 하면서 이제는 전기차 충전 시간도 확 줄게 되는데요. 이렇게 호재가 굉장히 많은데 어제 하루만 급등을 하고 오늘은 이렇게 살짝 미약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호재 앞으로는 더욱더 반영될 수 있을지 잠시 뒤에 전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종목 만나보시죠. 네, VT입니다. 오늘 13% 넘게 급등을 했는데요. 올 상반기 화장품 수출 금액이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고 하죠. 저희 오늘 특이점에서 다뤄봤는데요. 현재 아마존 프라임데이가 진행 중입니다. 거기서 VT의 리들샷 100 제품이 이 세럼 부문에서 전체 3위를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사실 현재 관세에 대한 우려가 있긴 합니다. 방금 전에도 저희 병진 매니저님께서 화장품주 대응 전략이 꼭 필요하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이 VT 앞으로의 전략 어떻게 짜봐야 될지 OX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네, 셀트리온입니다. 오늘 2% 살짝 넘게 상승을 했는데요.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죠. 램시마 SC 세계 유일의 이 피하 주사 제형입니다. 무려 유럽에서의 이 점유율이 20%를 넘게 돌파를 했다고 하는데요. 사실 유럽은 병원의 접근성도 낮고 또 정맥 주사의 경우에는 투약 비용도 비싸고 좀 아프잖아요. 그런 걸 이 피하 주사 제형으로 충족하면서 수요가 높아진 건데요. 현재 제약바이오 살짝의 우려가 있습니다. 트럼프 후보가 11월 대선 전까지는 금리 인하 안 된다라고 발언을 한 건데요. 이런 발언이 제약바이오에는 어떤 영향을 줄지도 잠시 뒤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그럼 네 번째 종목 만나보시죠. 네, 테크윙, 과거에 저희 김병진 매니저의 대박 종목이기도 했죠. 사실 바이든 행정부가 현재 TSMC 등에 지급을 하는 이 반도체법 보조금에 대해서 트럼프 후보가 겨냥에 나섰습니다. 바로 대만 때리기에 나선 건데요. 대만이 미국 사업을 전부 가져갔으니 너희 방위비 내놔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투자자들은 과연 이러한 기조가 우리 기업까지도 오는 거 아니야? 라는 우려가 더해졌습니다. 또한 장비 기업은 현재 AI를 제외한 모바일 그리고 PC 쪽의 수요가 굉장히 부진하다고 하는데요. 여기에 대한 우려 그리고 테크윙은 2분기의 실적 전망이 일단 맑기는 합니다. 이렇게 두 가지로 엇갈려 있는 상황에서 4거래일 넘게 하락을 했는데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게 될지 이야기 들어보시죠. 마지막 종목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카카오페이 오늘 5% 상승을 했습니다. SM 주가의 시세 조작 의혹을 받고 있는 이 김범수 센터장, 오늘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죠. 이 소식이 들려오자 카카오그룹주 일제히 상승을 했습니다. 카카오게임, 뱅크, 페이 모두 상승을 한 건데요. 사실 그동안 이 사법 리스크 때문에 매우 시끄러웠고 주가도 많이 낮아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이제는 다 털어냈다라는 시원한 기분일까요? 저희 오늘의 상승이 반등 시그널을 주고 있는 건지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탑5 지금 바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특별한 탑5 5종목 통해서 시장 상황도 알아보도록 하고요. 각각 5종목들 시장에서도 계속해서 주목받고 상승할 수 있을지 그에 대한 여부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조범수, 김병진 매니저 두 분과 함께 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5종목 어떤 종목이 있는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5종목이 있죠. 오늘장에서 삼성전기 0.41% 강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되기는 했지만 52주 신고가를 기록한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좀 큰 상승이 올라갈 수 있을지 지금 증권가에서는 같은 업종 대비 50% 정도 저평가가 되어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시점에서는 어떤 관점을 유지해봐야 될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는 VT 있습니다. 화장품주 수출과 관련해서 이
데이터 넘버가 나오기 전까지는 다소 좀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였었고요. 어느 정도 화장품 섹터에 대한 의심이 있었습니다. 때문에 수출 데이터를 확인해보고 들어가자라는 시장의 심리가 있었는데 오늘장에서 수출 관련된 데이터가 나와주면서 VT 14.38% 크게 상승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전반적인 화장품 종목들 그리고 VT까지 짚어보도록 하고요. 세 번째는 셀트리온 오늘장에서 2.01% 상승하면서 마무리가 됐죠. 지금 댓글창에서는 셀트리온이 이제 가기 시작했다, 드디어 간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셀트리온이 가준다면 앞으로 제약바이오 업종들 모두 다시 한 번 더 탄력을 받고 잘 가질 수 있을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테크윙이 있습니다. 앞서 이혜린 아나운서가 얘기를 해줬던 것처럼 우리 김병진 매니저의 효자 종목이었죠. 그런데 오늘장에서 급락세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수급의 양상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 부분까지 체크해보도록 하고 마지막으로 카카오페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카카오 사법 리스크 다시 한번 또 터졌습니다. 하지만 이미 계속해서 사법 리스크가 있었던 만큼 이미 주가에 녹아 있었던 걸까요? 카카오 그룹주들 전반적으로 오늘장에서 빨간불을 켜주면서 마무리가 됐고요. 특히 카카오페이는 매각해야 되나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대 주주인 한국금융지주가 오히려 조금 수혜를 받는 게 아닌가라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때문에 한국금융지주 오늘장에서 상승하면서 마무리가 됐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연관성이 있는지까지도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 가보도록 할게요. 삼성전기죠. 52주 신고가를 보이고 그리고 오늘장에서도 상승을 하고 살짝 윗꼬리를 달면서 마무리가 됐는데요. 지금 시점에서 긍정적으로 바라봐도 좋을지 OX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네, 두 분 모두 오를 들어주셨습니다. 먼저 조범수 매니저님의 이야기 들어보도록 할게요. 삼성맨 역시나 오를 들어주신 걸까요? 네, 삼성이니까 가야죠. 네. 저는 이 종목 19만 원까지 봅니다. 19만 원이요? 19만 원까지 충분히 가능하고 왜 가능하냐고 하면 앞서가지고 이제 제가 온 디바이스 지금 그래가지고 죄송합니다. 좀 말이 꼬였는데 네. AI 관련돼서 투자는 진행인데 그래서 이익권은 많이 났느냐에 대한 의문이 관련된 그 레포트를 보여드렸잖아요. 자, 투자를 한 만큼 이제 그에 따른 이득을 얻기 위해서 만들고 생산하는 게 온디바이스 AI라는 겁니다. 삼성전기 온디바이스 AI 수혜주예요, MLCC. 자,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이런 정말 온디바이스 AI 향으로 이렇게 강하게 수혜받는 종목이 몇 종목이나 될까 싶습니다. 삼성전기의 캐파가 그만큼 크기 때문에 저는 충분하게 19만 원까지 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이번에 19만 원 찍고 만약에 조정이 나오면 그때 또 사야 될 겁니다. 온디바이스 AI 우리가 앞으로 기대하고 있는 게 확장세잖아요. 물론 매출 실적이 잘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에 대한 부분은 물론 경기평가도 같이 달리겠지만 나중에 결국 더 좋아질 거예요. 더 좋아질 섹터이기 때문에 이번에 수급 붙이면서 굉장히 강하게 올라옵니다. 아까 삼성바이오로직스와 마찬가지로 수급 보시면은 너무 좋아요. 지금 제가 와 하면서 막 이야기가 나오는 것처럼 네. 너무 좋아요. 개인 없습니다. 무주공산이에요. 계속 꾸준하게 지금 외국인만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은 6월 달부터 꾸준하게 이렇게 들어오는 종목 몇 종목 없습니다. 몇 종목 없어요. 강하게 들어오는 만큼 삼성전기 저는 만약에 보유하신 분들이라면은 19만 원까지 홀딩해 보시고 단기 눌림 나온다? 그러면은 관심 있으신 분들 실적 잘 나올 거예요. 실적도 잘 나올 거니까 삼성전기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적도 잘 나올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삼성전기 충분히 19만 원까지도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계시다고 합니다. 또 19만 원 선을 찍고 다시 또 내려온다면 그 조정 시에 다시 또 매수를 해도 좋다. 이만큼 굉장히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김병진 매니저님도 오를 들어주셨습니다. 지금 MLCC 가격도 2025년 전년 대비 10% 가까운 상승이 전망이 되는 만큼 실적도 앞으로 계속 또 좋아질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질문 드리고 싶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실적이 좋아질 가능성이 굉장히 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MLCC가 요즘에 이제 데이터 센터 쪽에서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있고, 그리고 또 애플의 아이폰 같은 것들, 스마트폰 이런 것들 출시가 되면서 거기에도 들어가고, 그리고 AI PC도 출시가 됐잖아요. 거기에도 이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오히려 또 공급이 또 모자르다 보니 가격 인상이 또 예정이 되어 있다라는 얘기들도 나오면서 주가가 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2025년도까지 주가는 계속해서 좀 우상향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전방 산업이 점점 좋아지고 또 금리 인하까지 맞물리게 된다면 정말로 그때는 주가가
좀 퀀텀 점프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지금 충분히 매수도 가능한 종목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충분히 매수도 가능하다,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반기로 갈수록 계속해서 크게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고 하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종목 가보도록 할게요. 바로 VT입니다. 오늘 장에서 15% 가까이 상승하면서 마무리가 됐었고요. 또 미용 관련해서 그중에서도 제일 큰 상승률을 보여줬던 종목입니다. 지금 수출 데이터가 굉장히 잘 나와줬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확인이 됐다라고 보면 좋을지, 그중에서도 VT 동그라미 시선, 긍정적인 시선으로 봐도 좋을지 바로 OX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하나, 둘, 셋. 네, 두 분 모두 또 오를 들어주셨습니다. 먼저 김병진 매니저님 긍정적인 이야기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실적적인 부분이 굉장히 좀 잘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2분기 실적, 연결 매출 관련돼서 실적을 보면요. 1,000억 정도, 매출이 1,000억 정도고요. 영업이익이 236억으로 전년 대비해서 102% 이상 증가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좀 나오고 있고 일본 시장에서도 온오프라인 매출 비중이 굉장히 또 나쁘지 않게 또 잘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일본 시장 매출 비중 온오프라인도 뭐 40%에서 50%인데 여기도 이제 계속해서 침투가 좀 늘어나고 있고요. 국내 시장에서는 다이소를 중점으로 해가지고 확장을 좀 하고 있고 신규 지역 같은 경우에는 미국 쪽으로 또 2023년 11월부터 아마존 US 오픈해가지고 이제 거기로 침투가 되고 있기 때문에 매출적인 부분, 실적적인 부분에서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다 보니까 오늘 주가가 크게 한번 쏘아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마진율이 굉장히 또 괜찮은 기업이에요. 영업이익률 자체도 높은 기업이라서 이번에 만약에 증시가 조금 변동성이 생기고 흔들린다라고 했을 때 화장품 관련돼서는 VT를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변동성이 짙지 않고 한 섹터가 뚜렷하게 간다 하면 화장품은 조금 밀어둬야 되나요, 매니저님? 테크윙이 아니고 VT입니다. VT죠. 테크윙을 제가 워낙에 좋아해가지고 머릿속에 있나 봅니다. 네, VT 같은 경우는 화장품 종목들 관련돼서 오늘 주가가 좀 많이 오르긴 했어요. 많이 오르긴 했는데 향후에 이제 미국 시장 침투율을 좀 잘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판매 단가 자체가 굉장히 좀 저렴한 제품이기 때문에 네. 침투율이 금방금방 올라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실적적인 부분 앞으로 좀 더 계속해서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 인플루언서 마케팅 같은 것들을 좀 하고 있어가지고 저는 만약에 조금 빠진다면 VT는 매수도 가능한 종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VT 지금 시점에서 조금 빠진다면 오히려 더 매수해도 좋다라는 이야기까지 해주셨는데요. 매출도 좋고 실적도 좋고 마진율도 좋다고 합니다. 이 부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 조범수 매니저도 긍정적인 시각 오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사상 최대 저 말이 조금 혹시 피크아웃 나오는 거 아니야? 또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조범수 매니저님,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우려를 안 해도 좋을까요? 뭐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은 잘 모르겠어요. 네. 그런데 어찌 되었든 이 종목에 오늘 거래량 대금 쏟아지면서 수급도 같이 들어왔잖아요. 그럼 며칠은 더 좋아요. 최근에 좋은 종목군들 위주로만 계속 수급 쏠리면서 우상향 만드는 모습 강하잖아요. 지금 오늘 장에서도 보시면은 단기 저항 때 맞고 그냥 딱 밀렸어요. 오늘 단기 저항 때 지금 36,100원짜리 맞고 딱 밀린 상황이기 때문에 내일 장까지도 충분히 저는 4만 원까지 일단 단기적으로 4만 원까지 일단 기술적 자리가 열려 있기 때문에 내일 장도 좋을 것 같습니다. 수급도 외국계들 이 거래일 연속 들어왔으니까요. 오늘 매집세가 그래 나쁘지 않고 기관 쪽에서도 계속 들어옵니다. 북미 결국에는 우리가 아까에서도 제가 물론 관세적인 부분에서 조금 우려감은 있습니다라고 말씀 전해드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수출 국가인 만큼 북미향에 대한 매출이 존재하는가, 북미향에 대한 매출이 더 늘어나는가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지금 당장 수급 좋게 들어왔습니다. VT 저는 고가갱신하는 거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충분히 4만 원까지도 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질문을 또 드려보고 싶어요. 어쨌든 지금 수출 굉장히 사상 최대 엄청 좋다고 합니다. K뷰티 잘 나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리고 이런 소식까지 전해졌고요. 그렇다면 조범수 매니저님, 지금 포트 내에서 화장품 관련된 그리고 미용 관련된 부분을 포트폴리오 내에서 좀 비중을 늘려봐도 좋을까요? 지금은 근데 시장세 때문에 비중을 막 늘리시면 안 돼요. 지금은 온전하게 보유하고 있는 내에서만 좀 대응을 하셔야 돼요. 신규 매수 자제 구간입니다. 지금은. 하락장에서는 원래 그래요. 하락 조정이 나오고 있는 시점에서는 뭔가 투자를 이제 쉽게 말해서 제가 항상 이런 얘기 자주 해요. 손가락 못 참으시겠으면 마우스 선 빼라고. 지금 딱 그런 시즌입니다. 지금 당장에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있으신 분들 혹은 정말 항상 제가 하는 얘기 있죠.
야수의 심장이신 분들 네, 해보셔도 괜찮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조금 지지부진한 흐름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화장품 섹터의 비중을 확 늘리기보다는 다소 조금 진정을 해보면서 VT 보유하신 분들은 계속해서 4만 원까지도 홀딩해도 좋다라는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두 분 모두 VT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해 주셨고요. 세 번째, 셀트리온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램시마이스 올 1분기 유럽 점유율을 20% 돌파했다고 합니다. 출시 이후 4년 만에 이런 쾌거를 이룬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셀트리온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할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셀트리온 계속해서 상승할까요? OX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두 분 모두 긍정적인 시각 55 들어주셨습니다. 김병진 매니저님 의견부터 바로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램시마이스 씨의 유럽 시장 점유율 20% 소식도 너무 좋은 소식이고요. 그 외에도 굉장히 좋은 소식이 많습니다. 첫 번째로 일단은 램시마 견조하게 상승하고 있는 건 뭐 다들 아시는 뭐 그런 이제 소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진펜트라의 성장도 지금 기대가 되는 부분이에요. 진펜트라 같은 경우에는 인플릭시맙이라는 기존에 이제 처방이 되고 있는 이 약품을요, 피하 주사 형식으로 바꿔가지고 그 셀트리온이 신약 승인을 받은 의약품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거를 이제 미국 시장에 또 진출했어요. 인플릭시맙이 이게 미국 시장에서 점유율이 또 상당히 됩니다. 20% 이상 처방이 되고 있는, 이미 처방이 많이 되고 있는 약이기 때문에 이걸 피하 주사로 바꿨잖아요. 자가 형식으로 편하게 맞을 수 있게끔. 그래서 빠른 침투율도 굉장히 기대가 될 부분도 있고요. 앞으로 향후에 이제 좀 실적이 좀 잘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근데 졸레어 같은 경우에도 시밀러를 2024년 5월과 7월 유럽위원회의 최종 판매 허가 또 받은 부분도 있고요. 아일리아 시밀러 같은 경우에도 승인 권고를 또 받은 부분이기 때문에 2025년도에 이제 추가 성장 동력들이 좀 하나씩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올해보다는 사실 내년도가 더 기대되는 상황이고, 지금부터 주가가 좀 올라가고 있는 게 맞다라고 보여져서 저는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미국의 지금 방향성 자체가 또 이제 생물보안법 관련돼서 하반기에 통과가 된다 만다 굉장히 많지만 미국에서 또 양당의 지지를 받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책에 대한 또 수혜를 받을 수 있고,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또 이 생물보안법이 통과가 안 된다 하더라도 약가를 좀 낮춰야 된다. 뭐 약가 인플레이션에 대한 보고서들이 좀 요즘에 발간이 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최근에 이제 미국 연방거래위원회에서 약재급여 관리기관에서 약가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제 보고서가 발간이 되었다고 하는데, 이런 거에 대한 이제 수혜도 바이오 시밀러 기업들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고, 그에 따라서 삼성바이오로직스 주가도 좋았고 셀트리온도 주가가 좋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묵직한 대형주, 실적주, 좀 시장에서 흔들림이 좀 싫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런 종목이 대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오히려 변동성이 짙은 장세에서 셀트리온과 같은 종목이 지금 한 줄기 빛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조범수 매니저도 동그라미 의견을 주셨는데, 지금 셀트리온뿐만이 아니라 또 미국 대선과 관련해서도 제약바이오 한번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미 병진 매니저님 앞에서 너무 잘 말씀해 주셔가지고 할 말이 없어요. 아, 그래요? 너무 잘 말씀해 주셔서 할 말이 없는 정도인데, 네, 제가 지금 바이오주들, 제가 이제 대표적으로 정말 바이오주들 좀 리스키한 부분 때문에라도 항상 안정적인 매매만 항상 추구하면서 바이오주를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네. 근데 그 중에서도 셀트리온도 포함입니다. 그만큼 대형주이기도 하고요. 바이오주들 금리 인하에 따른 수혜주로 올라가고 있는 만큼 이런 대형주들 쪽에서도 수급이 계속 들어옵니다. 그래서 셀트리온이 중간에 또 나스닥 상장과 관련된 뉴스도 있었던 만큼 다시 한번 재료성으로 올라갈 가능성은 충분해 보이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래도 바이오, 정말 나는 그래도 바이오 무섭다 하시는 분들은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 이런 큰 종목은 담아도 괜찮습니다. 저희 가족분 중에 의사 교수분이 계세요. 저희 네. 높은 자리에 있으신 분이 계신데 그분도 다른 거 모르겠고 셀트리온만 들고 가십니다. 의사들도 그렇다시피 셀트리온은 언제나 안정적인 믿음 가지고 가는 종목이니까요. 충분하게 보셔도 괜찮겠다 해서 5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바이오 섹터 내에서도 좀 안정적이다라고 보고 계시다고 합니다. 셀트리온 이야기 들어봤고요. 또 지금의 상승은 초입 구간일 수 있다라는 코멘트까지 넣어봤습니다. 셀트리온 두 분 모두에게 5 의견을 짚어봤습니다. 그렇다면 네 번째 종목입니다. 테크윙. 우리 김병진 매니저의 효자 종목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VT 얘기하면서도 테크윙이 입 밖으로 탁 나왔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시점에서 테크윙 여전히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하고 있을지, 그리고 오늘 이렇게 크게 급락한 이유는 어떤 이유가 있었는지까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크윙 지금 시점에서 어떤 시각을 유지해 봐야 될까요? OX 들어주세요. 하나, 둘, 셋.
X5 나왔습니다. 먼저 김병재 매니저님 5 의견 들어보면서 테크윙 오늘장에서 급락한 이유가 뭡니까? 네, 오늘 급락한 이유는요. 매출이 좀 2분기에 제대로 큐브 프로버가 반영이 되지 않지 않았냐? 라는 이제 루머 때문에 주가가 좀 빠졌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관련돼서 테크윙이 7월 24일 날 기업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죠. 오늘은 이제 7월 17일이니까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또 좋은 반등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 급락이 나왔을 때가 저는 오히려 기회라고 봅니다. 이런 부분 좀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 2분기 실적은 발표를 했어요. 매출액은 507억 정도 나왔고요. 영업이익은 71억으로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은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다만 큐브 프로버에 대한 매출 이거 좀 더 나올 거 아니에요?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궁금증이 있었는데 그게 약간 좀 루머가 좀 돌다 보니까 좀 주가가 빠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관련 노이즈를 해명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9월 중에는 품질 인증 결과에 대한 기대감도 좀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종목은 추가 상승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참고로 지금 주가가 5만 원입니다. 증권사 목표 주가 10만 원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5만 원대 주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증권가 목표가가 10만 원대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는 점 이 부분을 꼭 참고해 보셔라라는 코멘트를 마지막에 또 강력하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조범수 매니저는 X 의견 주셨는데 어떤 이유에서 X를 주셨을까요? 앞서가지고 반도체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일단 크게 설명을 드렸어요. 포트의 리밸런싱이 일어나는 구간입니다. 라는 말씀 전해드렸고 오늘 좀 일단 뉴스를 보시면 되는데 좀 이게 복잡해요. 이제 제2 웨이퍼 공장 쪽에 들어가는 비율이 이제 여기서 수익 구조가 좀 깎이는 게 아니냐라는 루머가 나오면서 좀 빠진 건데 현대차증권 쪽에서는 그럴 일 없다. 별 다른 없는 루머일 뿐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일단은 지켜봐야 합니다만 단기적으로 이렇게 추세가 강하게 꺾인 종목은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일단 X 드렸고요. 반도체는 일단 지금 상황에서 올라온다면은 최대한 현금 확보하시는 전략으로 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재 지금 포트 내에서 계속 변형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주 상승이 일어날 때 그때쯤 포트를 정리하는 그런 관점에서 테크윙 X를 줬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두 분에게 X5 의견 테크윙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고요. 마지막 종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카카오 오너리스크 이야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카카오 그룹주들 전반적으로 빨간불을 켜주면서 마무리가 됐고요. 그중에서도 카카오페이는 5%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마감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현재 지분을 정리해야 한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만큼 카카오페이 매각이 될지 이 부분도 짚어보면서 두 분께 지금 시점은 O인지 X인지 바로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카카오페이 이번에서도 O, X 상반되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먼저 조범주 매니저 긍정적인 이야기부터 들어보도록 할게요. 이게 원래 좀 재료성적인 플레이로 가자면은 카카오그룹 창업주가 구속영장 나왔다고 하잖아요. 그럼 일반적으로 악재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 구속영장 뜨면은 웬만하면 호재입니다. 왜? 개선되니까. 네. 악재 사라지는구나라는 관점으로 호재성으로 받아들이는 재료이기 때문에 저는 일단 카카오그룹주들 받는 가능성은 충분히 지금 여실히 열려 있다고 보고 있고요. 뭐 지분 매각과 관련된 부분도 분명히 얘기해 주셨지만, 네. 근데 그 부분은 일단 다 기대감입니다. 재료적인 측면만 따졌을 때는 가능하다. 오늘 뭐 카카오페이, 카카오그룹주들 전반적으로 외국계 기관 수급이 다 들어왔습니다. 저평가로 많이 지금 논란이 계속 들어왔었던 종목군들이기 때문에 받는 가능성은 물론 높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다만 이 카카오그룹주 굉장히 범국민적으로 많은 분할 상장으로 인해서 미움을 받고 있다시피 너무 크게 바라보지 마시고요. 단기적인 제로 이슈 플레이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단기적인 재료 이슈 플레이로 단기적으로만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또 저평가가 아니라 저점 구간에 있다는 점 이 부분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병진 매니저는 반대로 X 의견을 주셨는데 지금 카카오페이 그리고 전반적인 카카오 그룹주에 대해서 X 의견일까요? 네, 아직은 좀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차트를 혹시 한번 켜주실 수 있으면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카카오페이가 아직은 주가가 바닥권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주가 차트 위치는 좋은데 조금 더 상승을 보이고 나서 매매를 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요. 카카오 그룹주들은 지금은 조금 성급한 것 같고 내일 또 원전주로 수급이 쏠릴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천천히 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X를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카카오 그룹주들 그리고 그중에서도 카카오페이 여전히 저점 구간이기는 하지만 과연 수급이 카카오페이 쪽으로 넘어올까라는 그런 의문점 때문에 X를 줬다라는 이야기 들어보면서 조범수 매니저는 O 그리고 김병진 매니저는 X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봤던 이 5종목들 성적표를 어떻게 받았을지 다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두 분과 함께 했습니다. 동그라미 2개를 받았던 종목들은 바로 3가지 종목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삼성전기 굉장히 긍정적인 의견을 제시해 주셨고요. 지금 수급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19만 원까지 상승할 가능성도 크다라는 의견까지 들어봤었습니다. 또 VT도 두 분 모두 오를 들어주셨고 그리고 세 번째에 있는 종목들 셀트리온도 굉장히 강하게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그 밖에 테크인 오늘장에서 급락이 나오기는 했지만 김병진 매니저는 여전히 O 의견을 주셨고요. 또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는 점 체크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카카오페이 이야기 나눠봤었죠. 단기적인 트레이딩 구간에서는 굉장히 좋은 시각이 유지가 된다라고 이야기는 해주셨지만 여전히 저점에 있어서는 긍정적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하지만 수급에 있어서 내일장에서 원전주로 크게 쏠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카카오페이로 과연 수급이 들어갈까라는 데에는 의문점이 있다고 하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특별한 탑5 5종목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매니저들의 인사이트도 상당히 궁금할 것 같은데요. 먼저 김병진 매니저 어떻게 찾아가 보면 좋을까요? 네, 어떻게 찾아오시냐면요. 너튜브에 NBA인고드 김병진 검색하시면 되고요. 방송이 바로 마감이 되고 10시에 바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NBA인고드 김병진 너튜브에 검색하시면 제가 무료 방송 오픈해 뒀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고 시장이 요즘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많은 투자에 대해서 어려움을 느끼실 텐데 제가 좀 시장에 대해서 또 전략을 잘 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 후 10시 김병진 매니저의 무료 방송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조범수 매니저님 안내해 주시죠. 네, 저는 항상 좀 단기적인 부분보다는 큰 깃털 시나리오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X될 때가 좀 많아요. 다만 앞으로 여러분들께 제시해드렸던 이 장기적인 시나리오가 딱딱 맞아떨어지고 있다시피 지금이 더 중요한 순간입니다. 앞으로 국내장, 미국장 혼합 전략이 더욱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 오니까요. 잠시 후에 이 혼합 전략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 조범수 검색하셔서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무료 방송 안내까지 해드리면서 수치면 상한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